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오늘은 가게 마감 달고 가게 간판이 잘 보이는 자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장사가 잘 안 됐거든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 월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수영 수영 을지로 골뱅이 앤 치킨에 놀러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뭘 찍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를 봐준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제 지인들이 몇 분 계세요. 지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아니 댓글로 좀 남겨달라고,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수학이 재밌었다고 오늘도 수학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민원 들어오면 바로 해줍니다. 댓글 달아주셔도 바로 해드립니다. 뭐 트위터나 뭐 기타 등등 어떤 수단으로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시면 뭐를 다뤄달라,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다, 어떤 걸 해달라는 요청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어제 수학을 봤는데 재밌다고 수학 2탄을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걸 좋지 뭐 하고 이제 밤새 생각을 했어요. 수학을 뭘 하지 했는데 이게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에 대한 갈루아라는 주제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갈루아는 굉장히 짧고 굵게 살다가 가는 수학자고 업적도 너무 분명하게 한 가지인 수학자고 해서 짧게 다루기가 되게 쉬웠는데 밤새 머릿속이 계속 어지러웠어요. 이거는 어디서 너무 많이 다루었는데 이거는 칠판 없이 다루기, 그 빌어먹을 칠판. 내가 지대너비앗을 들으면서 아니 이독실 저분은 뭐 맨날 칠판 없으면 안 된대 라고 하는데 내가 밤새 생각하는데 나도 칠판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독실님한테 참 잘못했구나 속으로 욕한 거. 이독실님 이 방송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 보신다면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 칠판 필요해요. 자,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밤새 생각했던 거를 떠들자, 그냥 두서없이 앞뒤 없이 대본 없이 떠들자라고 해서 내가 어떤 컨텐츠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당장 다루긴 힘들고 뭐 차후에 다루겠다, 이거는 다루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다루긴 다룰 건데 한두 편으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쭉 나열하면서 20분 떠들려고 켰어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자, 여기는 어디? 수영 을지로 골뱅이. 네. 여튼간에 뭐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였어요. 근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다루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건 너무 많은 매체에서 다뤘어요. 유튜브도 잘 정리된 게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그거는 공중파에서도 다루고 신문에, 종이 신문에도 하고 뭐 5만 대 다 있기 때문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만 가설은 다루고 싶긴 해요. 근데 리만 가설을 제가 밤에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리만 가설도 다루어놓은 매체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루고 싶은 눈높이가 있거든요. 내가 다루고 싶은 눈높이. 그러니까 이게 전문 수학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수학적 이론이나 수학적 수식이나 내용들을 너무 심하게 후려치고 뭉뚱그리고 생략하고 비유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설을 하면서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분명히 다루고 싶은데 그러려면 칠판이 필요합니다. 네, 칠판이 준비된 장소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면서 수학자나 수학 역사를 다루는데 가우스나 오일러를 다루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우스나 오일러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 편으로 쪼개서 언젠가는 다루겠습니다. 꼭 다루겠습니다. 그건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가우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생애를 해도 20분이 짧을 것 같고, 가우스를 언급하는데 7가지 업적에 대해서 빼먹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거 하나의 업적을 20분에 다루기도 힘든데
7개 아주 큰 논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루려면 칠판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돼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일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가우스 오일러는 바로 지금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뭘 생각했냐면 푸엔카레 추측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푸엔카레 추측은 할 이야기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다룰 것도 많아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푸엔카레 추측을 한 푸엔카레 자체의 인생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푸엔카레 추측의 증명 내용을 다룬 컨텐츠를 제가 몇 개 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마찬가지인 게 전문 수학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내면 수식을 다 빼버리고 수학 용어를 다 빼버리니까 너무 비유가 심하고 상식이 심하고 너무 후려치고 너무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심지어 그거는 카이스트였나 어디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너무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컨텐츠가 없는 게 아쉬워서 한번 다루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엔카레의 추측을 증명을 성공한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수학자도 다룰만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도. 난 그 양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푸엔카레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수학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순서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언젠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컨텐츠들이에요. 뭐라고? 리만가설, 가우스, 오일러, 푸엔카레, 페렐만, 푸엔카레 추측은 제가 언젠가는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콜라우 추측에 대한 유튜브가 요즘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제 알고리즘에도 잡혀요. 도대체는 이게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콜라우 추측은 제가 이거 누군가가 만약에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 자료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콜라우 추측을 조금이라도 다루려면 이건 칠판이 아니라 아예 그래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콜라우 추측.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거보다 이제 이게 나는 이거를 재미있었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긴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전공 수학자들은 누구나 다 알지만 전공을 안 하면 접하기 정말 힘든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 전공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가끔 수업 시간에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수학적인 내용을 보고요. 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걸 만들어냈지?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하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너무 멋있다. 내용이 너무 명료하고 간결해서 정말 반박할 수가 없고 정말 최고의 업적이다라고 할 만하다 라고 생각되는 걸 접하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었던 대표적인 수학자가 페아노가 있습니다. 정수론에서 페아노의 공리를 보고 페아노라는 사람이 자연수를 정의 내린 걸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간판 잘 안 보인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 무리수의 정의, 실수의 정의, 복소수의 정의는 배우거든요. 근데 자연수의 정의를 안 배워요. 초등학생 저학년도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않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연수를 페아노라는 수학자가 정말 멋들어지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게 페아노 공리거든요. 페아노 공리는 제가 꼭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해석학에서도 해석학은 뭐 오일러가 해석학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오일러는 뭐 너무 당연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일러의 업적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디리클레라든지 데데킨트라든지 뭐 와이어스트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감동을 느낀 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처음 들어보죠? 데데킨트, 디리클레, 와이어스, 이게 원어 발음으로는 바이에르스트라스일 거예요. 바이에르스트라스. 그리고 측도론의 르벡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르벡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르벡도 20분 만에 다루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후려치죠 그건. 르벡은 자세하게 다루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측도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적분이 미만 적분인데 이제 르벡 적분이라는 또 하나의 적분법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만 적분 불가능한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그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측도라는 걸 만들어서 다음에 합시다. 길어져요. 그래서 르벡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어요. 뭐 그러니까 이런 수학 전공 서적 안에 숨어 있는 수학자들, 수학 전공 서적 안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들, 이런 거를 다뤄보고 싶어요. 갈루아도 모르겠어요. 내가 갈루아를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갈루아를 다시 하게 된다면 군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론도 재밌어요. 현대대 수학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부 때 겪은 일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그 해에 벌어졌냐면, 아니 탁과에서 수학과를 복수 전공하겠다고 거의 30여 명이 몰려왔어요. 복수 전공하겠다고 몰려왔으니까 전공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필수 과목이 수학 전공생들이 들어가는 강의실에 그 이후에 어떻게 다 들어가 해가지고 분반을 시켰어요. 분반을 시켰는데 이쪽 분반은 수학과들이 들어라, 이쪽 분반은 학과생들이 들어라고 분반을 했는데 내가 꼭 듣고 싶은 교양 과목 때문에 시간표가 안 맞아가지고 나 탁과생 걸 들었거든요. 과 사무실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보고 이거 듣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침 과 사무실 조교가 후배였어요. 그래서 학번이 깡패지 뭐. 야, 나 안 돼. 다른 교양 과목 이거 들어야 돼. 시간표 안 맞아. 나 이거 들을래. 교수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들키면 내가 알아서 잘 말할게 하고 그걸 들었는데 이게 전국 수학은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 머리 싸매고 풀고 어려운 문제 머리 싸매고 증명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 과목이 없는 건 아닌데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통틀어서 한 두세 과목밖에 안 돼요. 그런 과목. 대부분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5문제를 내겠다, 7문제를 내겠다 하면 교수님이 낼 만한 정리를 한 15개에서 20개를 추려낸 다음에 그걸 손으로 적고 나서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거 안 외우면 내가 증명 못해요. 왜냐하면 그 증명들이 당대 최고의 천재,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들이에요. 그걸 내가 시험장에서 떠올리지 못해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 전공자들, 내가 봐온 수학 전공자들의 거의 70-80% 이상은 본인이 수학과를 졸업했는데 본인이 배운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시험 때만 반짝 외우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걸. 그리고 그걸 다시 들춰볼 생각도 안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 미니노는 뭐가 잘났길래 그렇게 잘알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학점이 그닥 좋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수학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안 풀려본 적도 없고 수학 내용을 배우는데 이해를 못했던 적도 없는데
해석학을 배우고 집합론을 배우고 이런 걸 배우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화가 나죠.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수학을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수학과를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랑 딜을 합니다. 야, 너는 필기를 해. 나는 필기를 지금부터 안 할 거야. 난 수업 내용에 집중해서 100% 집중해서 난 이 빌어먹을 걸 이해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시험 기간에 너는 나한테 노트를 복사해줘. 나는 너한테 내용을 가르쳐 줄게. 그 딜을 성사시켜서 나는 그때부터 필기를 포기하고 100% 수업에 집중을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거. 잘 안 보이네? 이게 사람이 고도의 집중력을 1시간, 2시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빌어먹을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방지게 수학자가 되려고 생각했다가, 대학 와서, 아,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난 수학사가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공 수학에서 배운 그 수학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얽힌 수학자들, 그리고 거기에 얽힌 역사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책을 봐오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저처럼 이런 말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니 자랑. 순간에 내가 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전공 수학 내용들도 조금씩 다뤄보려고 해요.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숨어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언급했을 때 학생들이 일단 좋아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만 안 하면 뭘 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걔네들이 전공 수학 중에서 쉬운 부분을 풀어주는 걸 재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업을 안 해서 재밌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수론이라든지 기하학 중에서도 이제 고전 기하학,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거는 재미가 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도 뭐 흥미로운 주제만 뽑으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리만 가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리만, 베르나르트 리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때까지 쭉 나열한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제가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다뤄주세요 하면 그건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책도 있고 다큐도 있고 공중파에서도 있고 신문에도 있고 유튜브도 뭐 수십 개가 검색이 될 거예요. 굳이 그걸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짧게 다루자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그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짧게 안 되겠는데 그 앤드류 마일즈라는 교수님이 1993년에 증명을 발표했다가 오류가 발견돼서 수정을 거쳐서 1996년에 완성된 증명을 내어서 그게 이제 인정이 되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증명되었다라고 그냥 끝이 난 사건이에요. 짧게 요약하자면. 근데 이건 직접 증명법이 된 게 아니고 간접 증명이 된 거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구글링하면 이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 18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걸 다운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 증명 내용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페르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페르마는 재미있는 주제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쭉 제가 그냥 뭐 두서없이 수다를 떨었는데 이렇게 수다 떨었던 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뭐가 처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뭐가 주제가 될지 모르겠고 모르죠. 또 뭐 이래놓고 또 변덕을 부려가지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한 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주제를 잡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게 나와도 칠판이 필요하고 그래픽이 필요하고 진주가 필요하고 막 너무, 너무 그래가지고 특정 하나의 콘텐츠를 정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까먹고 넘어갈 뻔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긴 어디라고요? 수영 을지로 골뱅이 앤 치킨 미니가 일하는 가게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